혹시 요즘 이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분명 눈은 뜨고 있는데 세상이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는 느낌. 신문을 들고 한참을 찡그리다가 결국 내려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안경을 새로 맞추셨는데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흐릿해지고 저녁이 되면 눈이 타는 것처럼 불편해지는 경험. 만약 지금 이 이야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 단순히 눈이 나빠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눈은 멀쩡한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면 앞으로도 계속 안경을 바꾸고 영양제를 사 드시고 때로는 필요 없는 선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또렷하게 만드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불편함을 참고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이 생각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력 저하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시력 저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눈 자체의 구조 변화가 원인입니다.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변형되면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경 하나로 비교적 쉽게 보정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안경을 맞추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편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긴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눈일까요? 아니면 뇌일까요? 대부분은 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는 행위의 중심은 뇌다. 눈은 단지 빛을 받아들이는 창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 빛을 해석하고 형태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뇌의 역할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눈은 카메라 렌즈, 뇌는 카메라 본체입니다. 렌즈를 아무리 바꿔도 본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진은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뇌의 시각 처리 능력이 점점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에너지 배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어디에 에너지를 쓸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폐, 간 같은 생명유지 장기들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뇌는 선택을 합니다. 생존의 직접적인 기능에 에너지를 우선 배분하고 그 외의 기능은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시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근육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뇌 전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보는 과정에 사용됩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색을 구분하고 형태를 인식하고 기억과 연결하는 모든 과정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는 효율을 선택합니다. 덜 중요한 기능부터 줄이자. 그 결과 시각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는데 점점 흐릿하게 느껴지는 것, 안경을 바꿔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눈이 아니라 보는 능력 자체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주면 다시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용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건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행동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먼저 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시각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하기 전에 나쁜 것을 멈추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겠다고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아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아니라 뇌의 문제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뇌를 지치게 만드는 행동을 멈추는 것.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계속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각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세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는 기능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겁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불을 끄고 TV를 보시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 행동은 눈보다 뇌를 더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은 빛의 양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빛을 보게 되면 뇌는 극단적인 밝기 차이를 계속해서 보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환경이 반복될 경우 뇌의 시각 처리 영역이 과도하게 피로해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기능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시각 기능의 사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더 쉽게 흐릿해지고 더 빨리 피로해지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밤 불을 끄고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낮에도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도 눈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밝은 환경에서 화면을 보도록 한 뒤 눈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뇌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시각 기능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목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 소파에 기대어 비스듬히 보는 자세, 이런 자세가 왜 눈에 영향을 줄까요? 핵심은 혈류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공급 통로가 바로 목 뒤를 지나가는 혈관입니다. 그런데 목이 꺾이거나 앞으로 빠지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이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물호스를 발로 밟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도 감소합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할 경우 뇌 혈류량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할까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에너지를 줄일 기능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시각입니다. 그래서 자세가 나쁜 분일수록 눈이 더 빨리 침침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생활하시던 분이 자세 교정을 시작한 뒤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시야가 편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치료가 아닙니다. 단지 뇌로 가는 혈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결과입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사용하면서 생긴 노폐물들이 잠을 자는 동안 정리됩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시각 처리 능력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시각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눈이 더 뻑뻑하고 더 침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이 불편한 이유는 망가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지쳐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가 지치면 눈은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고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뇌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화면 보기, 잘못된 자세, 부족한 수면, 이 세 가지는 눈이 아니라 뇌의 시각 기능을 약화시키는 핵심 습관입니다.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쁜 것을 멈췄다면 이제는 좋은 자극을 줄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눈과 뇌를 동시에 깨우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밤에는 불을 켜고 화면을 보시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보는 능력 그 자체라는 것.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 능력을 다시 깨우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사용하면 다시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희망이 아니라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점 회복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눈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세워 보십시오. 거리감은 얼굴에서 약 30cm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리와 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눈만 움직입니다. 손가락을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눈으로 그 끝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절대로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6초 정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위로 갔다가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은 좌우입니다. 왼쪽으로 6초, 다시 돌아오고 오른쪽으로 6초, 이렇게 상하좌우를 한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느리게 해야 할까요? 속도가 빠르면 뇌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대충 처리해 버립니다. 하지만 느리게 움직이면 뇌는 계속 집중해서 신호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잠들어 있던 시각 회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처음 하실 때 어지럽거나 눈이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기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세트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야 확장 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정면만 보게 됩니다. 양옆 시야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주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넓혀주는 훈련입니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정면의 한 지점을 바라봅니다. 벽에 있는 시계도 좋고 달력의 숫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양손을 들어 귀 옆으로 벌립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이제 손을 조금씩 뒤로 이동시켜 보십시오.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곳이 현재 여러분의 시야 경계입니다.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경계 바로 안쪽에서 손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합니다. 약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같은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합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점점 줄입니다. 하지만 자극을 주면 다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주변 시야가 넓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눈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듭니다. 약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따뜻한 손을 눈 위에 살짝 올립니다. 눈을 감은 상태로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눈 주변 혈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은 눈 주변 마사지입니다. 손가락으로 눈썹 위, 옆, 아래를 따라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이 부위에는 시각과 연결된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자극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시각을 사용할 준비를 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루틴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준비 운동, 초점 훈련, 시야 훈련.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시간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기간에 끝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해도 눈이 덜 뻑뻑해지고 덜 피로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에게 다시 보라라고 말해주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눈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식단과 절대 피해야 할 선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손을 비벼서 눈 위에 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그게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하신 겁니다. 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이제 그 흐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눈에 좋다는 영양제 하나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특정 성분 하나만으로 시각 기능 전체가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눈과 뇌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 안에는 시각 기능과 관련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런 성분들은 눈의 부담을 줄이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 나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 안에는 뇌 혈류와 관련된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시각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한 토막씩 드셔 보십시오. 세 번째, 달걀입니다. 특히 노른자에는 눈과 관련된 비타민과 색소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시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성분은 몸 안에서 필요한 형태로 바뀌어 눈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각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이 안에는 미세혈관과 관련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눈과 뇌는 아주 작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영양제로 먹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성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 단일 영양제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절대 조심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필요하지 않은 선택을 서두르는 것. 특히 시력과 관련된 결정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재 상태와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 가격이 높다고 해서 효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꾸준한 식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방법으로 눈을 혹사시키는 것. 눈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면을 더 오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눈을 살리려면 뇌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덜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한 것을 줄이고 기본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눈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지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무심코 해오던 습관들이 시각 기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화면 보기, 잘못된 자세, 부족한 수면, 이 3가지는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눈과 뇌는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 초점 훈련, 시야 훈련,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내일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하실 건가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손을 비벼서 눈 위에 올려 보십시오. 딱 10초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참고 넘긴 시간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시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손주의 얼굴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 책을 편하게 읽는 것, 길을 걸을 때 불안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극을 주면 변화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친구분들, 이웃분들께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꿉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쉽게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명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